예. 예.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불생불멸의 진리, 시공을 초월한 불생불멸의 진리와 시공 안에서 사시가 순환하는 중에 인과가 엄정하다는 인과보응의 진리,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경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종경 서품 1장에 보면요.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무엇을 깨달으셨는지가 이때 나오잖아요. 만유가 한 체성이고 만법이 한 근원이다. 지금 대소유무이치가 다 들어있죠. 이 천지 만물이 달라 보이는데 형형색색인데 근원이 하나다. 본성이 하나다. 이걸 어디서 찾으셨겠어요? 어디서? 이 자리를 본인 정신에 있죠. 공적영지에서 찾으신 겁니다. 자신의 공적영지가 광명하게 드러나니까 우주 근원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우주를 낮추신 이론상 법신불자리도 아시게 되는 거고, 자신의 공적영지도 선명해지면서 만유가 한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하시고,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 이런 데도 근본 원리입니다. 유상, 영원한 진리와 인과보응되는 이치 하면 순환의 이치에 기반해서 인과법칙이 집행되는 이 무상, 변화하는 세계의 이치입니다.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된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하나의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한 덩어리로 굴러간다는, 둘이 아니다. 전체가 이론상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이론상이에요. 이론상의 진리 안에서 유상, 무상을 또 나눠보겠지만 이 둘이 하나로 돌아간다. 이걸 깨치셨다는 거니까 이 안에 지금 우리 아까 했던 얘기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론상 자리와 즉 대자리, 소자리, 거기서 나타난 현상계. 그런데 이 현상계가 이론상의 진리에 의해서 인과보응을 낳으면서 유무의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 이 중에 인간은 뭘 해야겠다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시순환은 자연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인간도 그 자연의 안에서 이 우리 육신은 추나추동 생로병사로 돌아가고 있더라는 건데, 인간 영혼 차원에서는 선과 악이 중요하다는 걸 보신 거죠. 인과 보응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시순환의 이치보다 현상계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뭐라고요? 인과 보응입니다. 왜? 우린 인간이니까. 인간들은 뭘 알아야 되느냐? 사시순환하는 것만 알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선은 뭐고 악은 뭔지 알아서 선은 하고 악은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론상 진리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불생불멸의 도, 사막, 천지팔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사막과 천지팔도의 진리, 본래 어리석지 않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올바른 이론의 진리, 불생불멸의 세계입니다. 본래 천지팔도를 갖추고 있는 그 이론의 진리에 그 둥근 이치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때 둥근 마음 선이 되고, 거기에 어긋날 때 역행할 때 모진 마음 악이 된다.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이 부분이 대각하시고 지금 얘기하신 설법에 그대로 들어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깨달으셨는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또 강조하십니다. 대종경 인과품 16장에 모든 사람에게 1000만 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불경, 뭐 이렇게 유교 경전, 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또 원불교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 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1000만 가지 선한 거를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이것도 선이요, 이것도 선이요. 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주에 무궁하게 많아요. 선한 일이라는 거. 그걸 다 권장해 주는 거 좋은 일이긴 하지만 급한 일은 아니다. 뭐가 급하냐?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해주는 게 가장 급하다. 지금 우리가 가장 급하다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임해 계신 이론상 법신불이 우리 공적영지입니다. 우리 참나자리를 찾아가지고 참나자리 안에 갖춰져 있는 사막과 자성개정해죠. 자성개정해와 천지팔도의 진리를 깨달아서 밖으로 순행하는 그 상생의 마음을 쓰는 둥근 마음을 써서 선한 과보를 만들어내고 진급하고, 그 이치를 어기는 모진 마음을 써가지고 강급하고 해악을 끼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
요게 제일 급하다는 거니까 결국 이 부분은요. 사막 공부를 바로 가르쳐야 한다 이 소리라고 봅니다. 사막 공부를 바로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이게 경전의 진리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고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건 중요하지만 당장 급한 건 뭐냐. 이 사람이 본인 안에서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찾고 그 안에서 자명한 선, 그 찜찜한 악을 선명히 구분할 수 있고 그게 생멸없는 진리를 알아야 생멸없는 진리에 부합하면요 자명해요. 천지팔도에 부합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는요 자명해요. 근데 이걸 어기려면요 찜찜해요. 왜?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찾아놓으면 이상하게 찜찜해요. 이제 악을 하려면 찜찜해요. 선을 하려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실제로 선을 하고 악을 안 해가지고 화보까지 만들어내게 해주면 그 자기의 그 자주력과 그 정신력과 연구력과 실천력으로 스스로 5만 가지 선을 다 찾아내고 5만 가지 이치를 다 연구해가지고 1000만 가지 경전에 들어온 이치도 다 알아낼 거고 이 힘으로요. 1000만 가지 선도 다 알고 하고 다닐 수 있겠죠. 실천력이 생겨서. 그래서 가장 근본은 지금 이 두 가지다. 이렇게 강조해 주신 게 너무 귀한 말씀 같습니다. 이걸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불생불멸의 진리, 근본 원리라고도 표현하시는 이 부분을 가운데 그려봤습니다. 천지팔도의 진리를 8개의 배당에서 넣어봤습니다. 감, 간, 진, 손, 이, 곤, 태, 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천지팔도가 8개예요. 8개의 이치에 맞게 들어있다. 이 불생불멸의 진리가 밖으로 펼쳐지면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이 갈리는데 플러스 1, 플러스 1에서 올라가고 이쪽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내려가서 인과 보응의 진리도 한눈에 보실 거고 가운데 불생불멸의 진리가 있으니까 이 불생불멸의 진리를 알아야 왜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 보응의 진리 두 가지를 얘기하셨느냐. 불생불멸의 진리가 이론상의 진리입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알아야 여기에 마음을 대조해 봐야 선이 나오고 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요걸 그려볼게요. 제가 여기서. 이 이론상의 진리, 우리 안에 있는 불생불멸, 불생불멸이요. 아주 좋은 말입니다. 뭔 소리냐? 왜 좋냐? 그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새로 우주가 올해 들어서 우주 진리가 바뀌었습니다. 이러면 천지 구도가 됐습니다.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아주 좋은 게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불생불멸이거든요. 여긴 시공 밖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동서양 모든 고금의 경전이 하나의 이치밖에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요게 원판이 똑같거든요. 그게 이제 시공 안에서 펼쳐질 때마다 다양한 문화권, 다양한 근기의 중생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육아의 군자랑 불교의 보살이랑 기독교의 사도가 다 하나의 진리 속에서 그동안 작업해 오신 거죠. 이 원불교의 진리에서 그걸 삼동윤리로 딱 설명하잖아요. 다 한 집안이고 다 하나의 이치를 가지고 한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그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이게 불생불멸의 진리거든요. 원판이. 그거를 이론으로 표현해 놓으신 거죠. 근데 이걸 쪼개 보면 음양 오행이 또 갈리고 요 안에 그 음양이 일단 이 안에 음양이 있으니까 밖에 음양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 오행이 들어 있으니까 천지가 오행으로 순환하는 거예요. 성주갱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안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 텅 빈 그 공한 세계인데 아주 구공, 제대로 공이죠. 여기는 이 자리를 구공, 유무가 구공하니 하는 자리 아닙니까? 모두 구공, 모든 게 여기 유무가 함께 구자입니다. 함께 공해버렸다. 그런데 그 안에는 구족이다. 열반 개송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구족이다. 그 뭐가 구족입니까? 완만하게 꽉 차 있다. 진리가. 그게 팔도로 제가 말씀드려 본 게요. 왜 제가 사막도 좋은데 왜 팔도를 말씀드렸냐면 팔도가 분명히 천지편에 천지보온 편에 들어있지만 단순한 천지 자연현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요 우주 모든 법률의 모체가 들어있어요. 우주 법의 모체가 천지팔도라고 하는. 그게 우주의 도다 그러셨어요. 도라는 건 길입니다. 천지팔도가 도인데 도는 길입니다. 이 길이 현실에서 구현되면 덕이 됩니다. 이 덕은 원불교식으로 은덕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 토가 구현되면 은혜가 베풀어져요. 그래서 이 온 우주에 펼쳐지는 은혜의 핵심을 도, 길이라고 해서 써놓으신 게 8가지 도인데 이게 8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맞춰 보시지는 않겠지만 그 8개가 감개 아닙니까? 감, 간, 진, 선, 리, 순음, 곤, 태, 예. 순양, 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건 후천팔계입니다. 후천에 펼쳐지는 모습을 보고 그린 거고 선천에 불생불멸의 세계에 있을 때는 선천팔계로 그려놔요. 요건 예전에 원불교에서 강의한 그 주역 강의 보시면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감은 지혜거든요. 지혜니까 광명. 유교에서는요 감계가 지혜입니다. 인의예지. 진계가 인입니다. 사랑. 목기운이거든요. 자, 요거 그려보시면 이게 지금 봄이죠. 가을은요 택기운. 가을은요 숙살기입니다. 정의로운 기운. 쭉정인 쳐버려요. 봄은요 잡초도 살려줍니다. 그래서 아직 음기가 남아있지만 양기가 힘차게 밀고 나가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요 나와 남의 그런 벽을 초월해서 남을 나처럼 사랑해 나가는 기운입니다. 이 기운이 한참 자라서 여름이 되면 여름은 겨울에는 씨앗만 있으니까 지혜인데 여름은 모든 만물이 다 펼쳐지니까 이때는 조화가 강조돼서 예절 그런 겁니다. 조화와 수용, 남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줘야 돼요. 여름은 모든 게 표현되는 계절이니까. 자, 이렇게 나눠놓고 보시면 천지팔도를 한번 맞춰볼까요? 천지팔도. 지혜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천지팔도 중에 광명하니까 사리에 있어서 모르는 게 없으면 안 된다. 다 꿰뚫어 봐야 된다. 왜 지혜가 여기 오냐면요. 음기가 가득해서 고요한 중에 양기 하나가 정보를 다 판단하고 있는. 밖으로 행동은 하나도 안 나가는데 속으로 양기가 있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양은 반대죠. 밖으로 표현하느라고 속이 공하는. 밖으로 표현해야 돼요. 뭘 표현해야? 수용과 조화를, 겸손함을 표현해줘야 돼요. 이 상황에 가장 적절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광명이면 이 펜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오행대로 보시면 아시겠죠? 이쪽이 봄, 이쪽이 여름, 이쪽이 가을, 쪼그라들면 겨울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면 이 광명함 그리고 이 가운데는 토자리인데요. 토 기운은요. 이 두 가지가 다 토입니다. 곤토가 음토고 순음이잖아요. 괴가 음토. 이쪽은 양토입니다. 양토가 이 음양오행에서 주제자 누구냐면 양토예요. 나중에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토 중에는 양토가 8개 중에 양토가 제우 중에는 간토가 제우 중에 하나인데 천자자리라면 제우 중에 하나가 가서 천자자리를 해요. 누가 하냐면 간토가 합니다. 음토, 양토가 다 이 역할을 해줄 수는 있지만 실제 리드는 이제 양토가 리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간방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마침 또 뭐예요? 간방이에요, 주역에. 자꾸 이 조선 말부터 도인들이 한반도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가 주역에서 간방이라는 거예요. 간방이 사실은 이 8개를 리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방이 여기 있을 때는 간방인데 이 중앙에 섰을 때는 리더 역할, 황극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원불교도 10인 1단 할 때 8개 원리로 돌리죠. 8방 있고 가운데 중앙 토를 또 둡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이 간방과는 또 다른 역할이죠. 리더 역할. 왜 간토가 뽑히냐면 위에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죠. 그럼 이게 천지신명 역할을 합니다. 하늘의 역할과 땅 역할을 리더 역할로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땅으로서 리더가 중앙이 되고 하늘 역할 해주는 분이 단장이 되죠. 제가 원불교 보고 아주 8개를 아주 제대로 쓰셔가지고 10인 1단을 만드시는 그걸 읽고 감탄한 적이 있는데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중앙은 땅이고 단장은 하늘이고 그럼 천지신명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형상이 간괴에 들어있어요. 간괴가 요 8개 중에서 중요하다. 간방이 이 역할을 원래 해준다. 그래서 이때는 이 간방은 뭐냐? 무념입니다. 자, 지혜로움과 이 토는 무념, 분별심 없는 깨어있는 선정. 이게 땅이 하늘과 만나는 거거든요. 땅인데 하늘하고 만난 땅이에요. 산이. 그래서 산이고 이거는 그냥 땅입니다. 넓은 땅이라 이건 정진. 쉬지 않는 정진. 요거는 하늘과 만나는 땅이니까 깨어있음.
요 두 부분은 가을 영역이고 요 두 부분은 이제 여기서는 봄과 여름 역할이죠. 봄과 여름 사이인데 여기서 보시면요. 하늘한테 음이 굴복해서 순종하는 게 선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륭을 수용하는 천지팔도 중에 기륭을 수용하라. 이쪽은요. 천지팔도 중에 생로병사를 수용하고 조화를 이뤄라. 그래서 생로병사에 해탈하라. 인이니까 이쪽은 편착심 갖지 말고 무량한 마음을 써라. 나와 남을 가르지 말고 무량한 마음을 써라. 가을 마음은 반대죠. 예. 가을 마음은 하늘처럼 공정하라. 이쪽은요. 예. 합리적인 건 하고 불합리적인 건 하지 마라. 불합리는 하지 마라. 그럼 이게 순리입니다. 순리를 따르라. 그래서 지금 가을 기운, 봄 기운 다 나왔습니다. 토기운. 토기운은요. 원래 인의의 지신에서 뭐예요? 사랑, 정의, 예절, 지혜. 가운데 토는 성실이에요. 성실이라서 이게 정진, 천지팔도 중에 정진과 깨어있음의 성실, 하늘적인 성실은 무념, 땅적인 성실은 정성입니다. 정성. 실제로 쉬지 않아야 돼요. 땅의 세계에서 쉬지 않아야 됩니다. 하늘의 세계에서도 쉬면 안 돼요. 늘 하늘과 하나가 돼서 가야 돼요. 마음이. 그게 무념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 감계 위치에는 광명함이, 진계 위치에는 나와 남의 벽을 뚫는 무량함이, 그리고 가을의 그 가을은요 순리, 이치에 맞는 것만 살아남습니다. 왜? 쭉정이는 쳐버려요. 가을 기운. 가을 기운은 쭉정이는 쳐버립니다. 그래서 요 가을 기운, 요 택괴가요 간지 중에서는 신입니다. 신. 매울 신자. 왜 매울 신자가 된지 아십니까? 요게 원래 각골문에서는 칼이에요. 칼. 처벌하는 개입니다. 그래서 양기를 음기가 처단하는 개입니다. 그래서 매운맛을 보여준다. 신, 매울 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쭉정이는 쳐버리고 알곡만 살린다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순리. 합리적인 건 여기 딱 써 있습니다. 합리적인 건 하고 불합리한 거는 제거하라. 하늘처럼 공정하라. 천지팔도 안에 이제 기륭을 수용하라는 거는 길흉이 도의 세계엔 본래 없잖아요. 불생불멸이니까. 기륭이 본래 없는 거니까 길한 데는 길한 데 맞게, 흉할 때는 흉한 데 맞게 잘 수용해서 처신하라는 거고, 해탈은 원래 영생불멸이니까 생로병사가 이렇게 돌아가겠지만 초연하라 이겁니다. 생로병사에서 초연해져.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음양의 작용이고 사시순환의 작용이죠. 그런 작용을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쪽 덕목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팔계와 천지팔도를 함께 보시면 좋겠다. 천지팔도를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한 이유가요. 사막이 공부법으로는 간명하고 최고입니다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둥근 마음인지 아닌지 점검할 때는 이왕에 지금 천지의 도가 8가지다라고 경전에 딱 설명이 돼 있는데 이걸 활용 못 하시는 거 너무 안타깝다. 둥근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별일 아닐 때는 자기 마음이 둥근지 모나지 쉽게 압니다만 일이 몇 가지만 꼬여도요 복잡해집니다. 그때 점검을 해보시라고요. 나는 지금 무념인가? 이 일에 대해서 여기서 무념은 정신을 잃었다의 무념이 아니라 분별심이 없는 상태라는, 깨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깨어있는가? 무념 점검해 보시고, 무량, 상대방이랑 나를 편을 가르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방을 나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따져보시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수용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이 생사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살고 죽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내 마음은 초연한가? 그리고 지금 나는 이 일을 할 때 처음과 끝이 한결같이 하고 있나? 순리, 합리적인가? 불합리한 걸 하고 있지는 않은가? 공정한가? 혹시 내가 더 가까운 사이인지 먼 사이인지 친한 사이인지 소원한 사이인지 원근 친소 때문에 혹시 내가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가 지금 아는 거는 사리 연구를 해봤을 때 자명한가? 8가지를 고루 따져보시면 둥근 마음 중에 모난 마음들이 있다면 발각됩니다. 요 중에 뭔가 치우친 게 있으면요 찜찜하다고 신호가 나옵니다. 합리적인가? 나는 분명히 사랑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는 나 그 사람 사랑해서 하는 행위야. 근데 상대방한테 이게 합리적일까? 하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랬어. 이런 범죄들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둥근 마음 같아요. 난 너가 나 같아서 그랬어. 이 말이 제일 무섭지 않나요? 미저리 영화 아시죠? 막 너무 사랑해 주는 분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애가 막 확장돼 가지고 남을 나처럼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자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근데 이걸 꼼꼼히 점검하시다 보면 잘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판정하실 때 천지팔도에 비추어 보면, 대조해 보면 쉽게 내가 둥근 마음인지 모난 마음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많이 강조해 드릴 거라고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죠. 이론상의 진리를 둥근 원으로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그 안에 음양, 오행, 팔계가 꽉 차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둥근 마음에 대조했을 때 합격점이 나오면 자명하면 선이고, 이렇게 대조해 봤더니 어긋나 있어요. 내 마음이 역행하고 있어요. 상극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찜찜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따를 때, 깨달아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천만 가지 경전도 이해할 수 있고 천만 가지 선도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경전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좋은 진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지 않으면 둥근 마음이라는 게 되게 이렇게 피상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둥근 마음입니다. 서로 모여가지고 싸우면서요. 나 둥글었어. 막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뭐 어떻게 따져볼 거냐? 개정해로 따져볼 수도 있죠. 너 지금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이야? 너 지금 대소유무에 비추어서 너 지금 네가 지금 선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뭐 실제로 실천력을 가지고 선을 잘 한 것 같아? 이렇게 사막으로 따져봐도 당연히 맞죠. 그런데 이 사막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요, 요 광명하면 사막 중에 뭐죠? 지혜. 무념은요, 항상 동정간에 무념하라 이거거든요. 동정간에 항상 깨어 있어라. 요거는 선임, 이게 정신 수양입니다. 사막 중에 요건 사리연구. 실제로 광명, 천지는 광명하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리연구에 있어서 일체에 대해서 막힘없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리연구, 무념은요, 정신 수양.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작업취사입니다. 그래서 개정의 확장판이에요, 팔도가. 그래서 이 팔도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꼼꼼하게 선악을 체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불생불멸의 진리를 알고 내 마음을 계속 대조해 보면서 인과보응의 진리에 맞게 선은 하고 악은 안 하면 끝인 거죠. 이 안에 사막이 다 들어있는 거죠. 자, 불생불멸의 진리 알려면 정신수양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공적영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정신수양으로.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 그게 공적영지죠.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이 공적한 고요한 부분, 영지, 원만한 진리를 다 알아차리고 있는 공적영지를 말하는 겁니다. 공적영지랑 접속하는 게 정신수양이고, 사리연구는 공적영지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개념적으로까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사리연구고, 실제로 작업치사에서 선은 하고 악은 안 해서 그 업은 반드시 지어가지고 좋은 업을, 과보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작업치사죠. 이 한 장의 그림에 사막도 들어있고 불생불멸의 진리, 인과보응의 진리가 다 들어있죠. 이 부분 아주 중요하고 앞으로 끝없이 더 팔 겁니다. 왜냐? 정산종사 법어에는 이걸 더 엄밀히 공적 떼고 영지 떼고 해가지고 막 분석 들어가. 이 부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나올 얘기는 다 나왔어요. 그런데 더 정밀하게 분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너무 정밀하고 너무 자명해서 모를 수 없게,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 없게 선명해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 뒤에 나오는 그림들은요, 제가 원불교 강의를 특별히 만든 그림들이 뒤에 무궁무진하게 나옴. 그래서 저 원불교 강의 준비하느라고 해탈할 뻔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다가 너무 흥미진진하니까 안 그리던, 안 만들던 막 PPT 다양한 그림들도 만들어 보고 해서 저도 지금 내심 막 기대가 되고 그 소개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제대로 못 보여드렸지만 이런 그림만 해도 지금 되게 신선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상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진리가 하나의 뚜렷한 기틀을 이루고 있다는 게
파악이 되고 그러면서 이론상 하나를 다시 붙잡으실 수 있어야 자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고 이제 이론상 법어까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전에 있는 말씀인데 이 원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시방 삼계가 다 오가 우리 집안의 소유인 줄 알며 여기 지금 일체 유심조죠. 아시겠죠? 이론상 진리를 깨닫는다는 게 지금 우주적으로 말하면 우주의 이론상이신 우주 만유의 이론상이신 이론상 법신불자리를 말하는데 내 문제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죠? 내가 깨달을 때는 내 정신으로 깨달아야 되니까 내 안에 있는 공적영지를 깨닫는 겁니다. 내 안에 공적영지를 깨달으면 자성부처죠. 그런데 이론상 법신불이에요. 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론상 법신불이 내 안에서 이 우주를 펼쳐내는데 우리는 사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객관적 우주를 바로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것밖에 못 봐요. 지금 다른 사람 모니터에 뭐가 비치는지 아실 수 있어요? 없습니다. 타심통을 얻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치고 나오실 수 있지만 타심통을 얻어도 여러분 마음으로 그 사람 마음을 보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다 내 마음만 봅니다. 우리가 요즘 그 VR이라는 거 있죠. VR 끼면 거기에 몸이 있고 다 있어요. 우주가 펼쳐져요. 거기에서 육군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VR 끼고 나면요. 멀쩡한데 혼자서 막 죽습니다. 피하고 낭떠러지 떨어지고 막 난리 나요. 혼자서. 왜? 거기서의 몸뚱이랑 그게 다 실감나거든요. 더 발전하면 VR이 나중에 이제 오감까지 느끼는 작용을 하게 옷 입고 하면요. 이제 그 세계가 더 실감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짓 안 해도 우리는 눈 뜰 때부터 아침에 자다가 눈 뜰 때부터 VR이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 육군 작용이라는 게 마음의 VR입니다. 눈 뜨니까 팔이 이렇게 있죠. VR이랑 똑같지 않나요? 눈 떴더니 팔다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팔다리, 이게 이번에 이걸 써야 되는구나 하고 또 막 뛰어다니면서 아이템 얻고 하루 종일 진급하려고 노력하고. 자, 요게 마음의 VR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마음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내 안에서 이론상을 깨달아서 공적영지의 안목으로, 공적영지의 해광으로 경계를 비춰보니까 육군작용 굴러가는 걸 보니까 뭐로 보여요? 다 내 소유예요. 온 우주가.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지금 안드로메다도 들어와 있고 북극성도 들어와 있고 온 우주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 하늘에서만 따져도. 그럼 그놈이 다 나랑 별개인 것 같지만 뭐예요? 내 마음입니다. 내 오감이에요. 지금 내가 많은 분들을 뵙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저한테 오감 작용으로 저한테 인지됩니다. 그래서 이 보살들은 일체가 다 내 한마음 작용이구나. 그걸 알고 살아갑니다. 일체 유심조를 확철대오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소시오패스들은 반대로 작용한 사람은 어떨까요? 일반인들은요, 최소한 상대방도 나랑 동등한 존재다 하는 걸 알고 살아요. 보살은 일체가 내 한마음의 작용인 줄, 이론상의 작용인 줄 알고 살아요. 소시오패스는요, 남들을요, 내 객으로 봅니다. 내가 우주의 주인공이고 남들은 얼마든지 짓밟아도 돼요. 왜? 이분들도 뭔가 알아요. 일체가 내 오감작용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좀 차단해도, 내 인생에서 몇 명 차단해도 그걸로 내가 행복해진다면 할 만한 일입니다. 소시오패스와 보살이 대척점에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일반인들보다 좀 멀리 간 사람들이죠. 근데 마이너스로 멀리 가느냐, 플러스로 멀리 가느냐. 플러스로 멀리 간 분들은 일체를 내 이론상 법신불의 작용인 줄 알고 삽니다. 그러니까 잘해주려고 해요. 소시오패스는요, 유사한 뭔가를 깨닫는데 그래서 뭘 느껴요? 그러니까 남들은 얼마든지 어차피 내 오감의 작용일 뿐이니 남들은 얼마든지 제거하고 짓밟고 해도 내가 주인공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무서운 존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잘못되면요, 막 악행을 하고도요, 선악이 본래 공해 막 이럽니다. 근데 우주에는 어때요? 아는 분들이 볼 때는 인과법칙이 철저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옥 맡아놓고 다 맡아놨는데 사막도 맡아놓은 분들이 본인 눈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그렇게 헛똑똑이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똑똑해지시려면 요 이치를 아는 수밖에 없어요. 차명한 공식을 아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온 말씀들이 귀한데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일체 유심조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체험해 보셔야 돼요. 지금 모른다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늘 이 모른다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원불교 경전에 그 경전에 그 보조 경전이 있죠. 불조 요경들 거기 보면 수신결이 있죠. 수신결에서 공저경지를 강조하신 분이 보조 진을국사입니다. 공저경지란 말을 또렷하게 쓰고 강조하신 분. 그 공저경지 밝히는 법에 자성반조하는 법이죠. 최고 요결로 뭘 얘기했냐? 다만 모르는 줄만 알면 즉시 견성이다. 단지 불해면 즉시 견성이다. 누가 안 나네요. 단지 불해면 즉시 견성이다. 다만 알지자 불해는요. 그 우리가 모일 해자를 쓰는데 그게 이해하다 해자로 씁니다. 중국에서. 불해는 이해를 못하면. 즉 다만 내가 모르겠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즉시 견성이다. 그게 뭔 소리냐? 판단 중지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남을 가르는 게 알고 있는 거예요. 분별심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심이 작동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릇되고 하는 거죠. 분별심이 작동하니까. 이걸 멈춰버리면 우리는 본래 고요하고 본래 지혜롭고 본래 올바른 자성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저항하고 있는 거지 저항만 멈추면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만 모르는 줄만 알면 다만 모르겠는데 하고 계시면 즉시 견성이다. 바로 자기 본성을 반조할 수 있다. 요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몰라 해버리시면 여러분 바로 돌아갑니다. 왜? 여러분 마음에 요란함, 어리석음, 막 그릇됨이 난리를 쳐도 자성에는 본래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판단 중지만 하시면 돼요. 따라가지만 않으시면. 그게 몰라입니다. 제가 편하게 소개해드린 게 몰라. 지금 곧장 몰라 하시고 잠깐만 이름도 모르시죠? 이름 몰라를 제가 왜? 이거 여기 있는 겁니다. 대종사님 가르침에. 언어 명상을 동공, 단박에 몰라 해버려라 이겁니다. 언어 명상 단박에 몰라 해버린대. 내가 어떻게 생겼고 이름이 뭐고 몰라 해버리시고 눈 감고 하시면 더 좋죠. 근데 눈 뜨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눈 감고 난 이름도 몰라, 내 스펙도 몰라, 내가 뚱뚱한지 마른지도 몰라, 다 몰라 하고 계시면 판단 중지만 하시면 본래 자성자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럼 그 상태는요. 본래 고요하고 본래 뚜렷하죠. 이름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만족합니다. 뚜렷하게 고요하게 존재할 뿐입니다. 어떤 것도 부족한 게 없고 따지고 분별할 것도 없습니다. 잠깐만 체험해 보셔도 마음이 좀 더 진정되시죠. 우리는 본래 고요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고요하게 하는 그런 명상들은 실패합니다. 왜? 마음은 요란한 게 그냥 생겨나거든요. 그거 가지고 일일이 싸우고 계시면 안 돼요. 본래 요란함이 없는 자리를 바로 알아야지. 그게 동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론상 자리를 각한다는 건요. 지금 공적영지를 깨달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 공적한데 텅 비고 고요한 중에 본래 고요하니까 공적이죠. 영지는요. 본래 어리석지 않으니까 영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심만 몰라 해버리면 언어 명상만 몰라 해버리면 단박에 돌아가는 겁니다. 자성자리로. 그래서 그 자성을 보고 있으면 자성을 보고 반조하고 있으면 이게 사실은 이제 견성의 이제 시작이죠. 왜 시작이라고 하냐? 자기 공적한 영지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우주 만유가 나오더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대자리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어때요? 견성도 단계가 있어요. 대자리 보다가 그 다음에 소자리를 봅니다. 거기서 소자리가 나오더라. 그 다 내 집안 소유더라. 내 거더라. 지금 보이는 천지만물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내 육군작용인데 그 육군작용의 근원이 뭐냐? 자성이더라. 공적영지더라. 그거 알고 보니까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더라. 지금 이 상태가요. 지금 이론상 자리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 말이 나옵니다. 이론상이 내 안에서 51% 이상 드러나서 작동하니까 우리 에고의 세계가 굴러가고 육군이 굴러가도 육군이 전체가 이론상과 둘이 아닌 줄 알게 돼요. 실제로 그런 정신수양력을 갖추고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사리를 연구하면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옵니다. 재불조사와 깨달으신 분들입니다.
본부 중생, 어리석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성품은 다 똑같아요. 공적용지가 똑같은 그 성품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대소까지 봤죠. 대자리를 보고 소자리를 봤더니 형형색색의 모든 어리석으니 깨달으니 다 이 자리의 작용이더라 하는 걸 봤지만 이제 유무, 여기도 지금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없고니까 소자리 중에서도 지금 유무가 이미 갈리고 있죠.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없고 어리석음이 있고 어리석음이 없고 그게 더 펼쳐지면 뭐예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 알며 유무가 이제 사시로 순환하는 것까지 알겠고 지금 이게 체험에 기반해서 쭉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같이 체험해 주셔야 됩니다. 읽을 때. 저기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할 때 각해 주셔야 돼요. 내가 견성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대자리가 먼저 잡혀야 되고 이론상 자리가 잡히고 이론상 자리에서 내 육군 돌아가는 걸 쭉 보고 있으니까 야, 요거 다 이론상 작용이구나. 천지가 내 집안 소유 내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 자리에서 유무가 갈리는구나. 깨달음이 있고 없고 어리석음이 있고 없고 근데 본판은 하나구나. 근데 여기서 그냥 이게 있고 없고가 무질서하게 굴러가는 게 아니라 순환을 하는구나. 자연스럽게 유무가 순환을 하는데 그게 추나추동이구나. 그런데 이거 나오면 바로 같이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인과보응이 바로 떠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인과응보가 음양상승, 음양이 서로 이겨보는 겁니다. 서로 이기려고 하는, 음양이 서로를 이기는 음양상승과 같은 줄 알며 요거는요 이제 사시순환을 깨닫고 나니 뭐가 이해가 돼요? 늘 봄이어야겠구나 하는 거예요. 늘 양쪽이고 선은 하고 음쪽인 악은 안 해야겠구나. 이게 인간입니다. 선악까지 가야 인간입니다. 천지자연은요 그냥 사시순환하는 거로 이미 그렇게 잘 천지의 도를 구현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도를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그 도를 따르려는 마음이 양과 도를 어기려는 마음이 싸워야 돼요. 법마가 상전하게 돼 있어요. 법마가 서로 싸우게 돼 있고 싸우다가 법이 승리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생로병사의 이치는 수용하면 되는 거지만 인과보응의 이치는 내가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돼요. 그래서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 알리로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이론상 자리에서 쭉 대소를 보고 유무를 봤어요. 근데 유무에서 은혜는 있게 해야겠고 해악은 없게 해야겠구나까지 보셔야 된다. 유무를 거기까지 보고 나니까 뭐가 돼요? 이론상 진리 안에 있는 음양오행 8개의 진리가 8도의 진리가 펼쳐내는 게 생로병사인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선악을 봐가지고 선은 하고 악은 안 해야겠구나까지 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상이 어떤 거라는 겁니까? 이론상이. 원만 부족하다는 건 그 안에 사시순환하는 이치, 생로병사의 이치가 꽉 차 있고 천지팔도가 꽉 차 있다는 걸 보신 거고 지공무사하다는 건 그걸 지극히 공정하여 사사로움이 없다는 건요. 이걸 따르면 선이요. 이걸 어기면 악이 되는구나. 원만 부족한 것이 사실은 공정하고 올바른 것이구나. 원만 부족을 어기면 사특함이 되겠구나. 요거까지 딱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 하나에서 원만구적 지공무사까지 쭉 보신 겁니다. 그래서 자성의 정해계를 따르면 지공무사요. 천지팔도를 따르면 지공무사요. 이걸 어기면 악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원상 하나를 그려놓고 그 밑에 설명이 쭉 붙죠.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육군작용이 쭉 나옵니다. 눈하고 지금 마음만 했어요. 눈부터 해가지고 쭉 육군에 다 붙였습니다. 이 구절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원상은 자성정해계와 천지팔도를 갖춘 원상이죠. 그래서 원만 부족하고 이거 어기면 악이 돼요. 그러니까 이 눈을 쓸 때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눈을 사물을 볼 때도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개정해에 맞게 천지팔도에 맞게 봐라. 그러니까 그냥 원 그려놓고 이 원을 가지고 보시오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시겠죠. 둥글게 보라는 게 어떻게 둥글게 보는 건가? 그래서 냄새는 또 어떻게 둥글게 맡지? 막 이러시면 헷갈리시는데 냄새 맡고 뭐 하고 육군 쓸 때 다 어떻게 해요? 천지팔도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하지 마라.
이게 이거 냄새 맡고 뭐 하고 이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정보를 취하려고 하는 건데 육군들이 정보도 취하고 내가 또 정보를 표현도 하고 우주에 이거를 팔도에 맞게 계정에 맞게 정보도 취하고 정보도 발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데 여러분 생각이나 감정을 하실 때 사막에 맞게 하고 사막 어기면 악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쓰시면 이제 요 문구들이 잘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엄청 크게 그려봤는데 이 원에서 우리 가운데 이 텅 빈 속에서는 공을 봅니다. 공. 그러니까 공을 보니까 공은 진공이요 구공이다. 진공 참으로 공이요. 구공 유무가 다 공해버렸다. 그런데 이 둥근 원에서 우리 뭘 읽어내야 되나요? 텅 빈 데서는 공을 읽어내시면 되고 둥근 원에서는 원만 구족을 읽어내셔야 되고 공, 원, 그 다음에 정, 지공무사가 정이요. 지사무공이면 어떻게 될까요? 정반대, 사특함이 되죠. 정사. 정사로 나누면, 선악으로 나누면 지공무사가 선이요. 지사무공이면 악이 되겠죠. 이 이론상에서 공원정을 읽어내시고 더 나아가 이론상 안에 음양이 들어있고 오행이 들어있고 팔도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실 때 원만구족 지공무사가 더 살아나죠. 그래서 이게 아까 오직 모를 뿐하고 자성을 딱 보고 계시면 처음에는 이 공적한 자성을 영지로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공적만 알아차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견성해서 단지 모를 뿐하고 견성, 자성을 반조하고 있으면 그래 자성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러면 텅 비었더라 말밖에 안 나옵니다. 나중에 대소유무를 다 보고 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처음엔 대만 봐도 돼요. 거기서 아까처럼 이론상 법어처럼 소가 나오고 거기서 사시순환하는 음양 순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과 보응이 나오면 그걸 다 보고 나신 뒤에 자 대산종사님 가르침에 있죠. 대자리만 보면 초견성이요. 대소를 같이 보면 중견성이요. 대소유무를 다 보면 상견성이다. 그거 다 해가지고 견성이에요. 그 법강항마위에서 성취하는 견성자리가 그겁니다. 그럼 그 견성을 성취한 분은 법강항마위에 오른 분이 자성을 딱 반조하고 있으면 뭐로 보여야 될까요? 이 원이 공원정이 꽉 차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자성 반조는 자성을 직관하고 있는 겁니다. 직관은 느낌이지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수양만 하고 딱 있어도 지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신수양에 이제 지혜가 함께 갑니다. 왜냐? 직관하고 있기 때문에. 자성을 딱 반조하고 있을 때 처음에는 어렴풋하던 것이 이제 선명해집니다. 자성을 딱 정신수양을 통해 자성과 합일돼 있을 때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직관하고 있을 때 견성 자기 수준에 맞게 대자리만 보이고 그 안에서 대소유무 이치까지 다 보이면은 이분은 구공 중에 텅 빈 중에 원만구족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성을 딱 직관하고 있을 때 자성 안에 계정해와 천지팔도가 선명히 들어있다는 게 직관됩니다. 생각 이전에. 그걸 직관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이게 고요할 때의 공부죠. 고요할 때 정시선입니다. 고요할 때 자성을 이렇게 직관하고 있으니까 동시 움직일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자성이 딱 표출될 때 자성의 해광이 경계를 대할 때 어떻게 되냐? 사막과 천지팔도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개인한테 일어나는 일이고 자성불이 밝혀진 자성불을 견성한 이한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견성한 만큼 밖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론상 우주의 이론상 법신불자리는 본래 천지팔도를 직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공적영지의 광명이 이 경계를 비출 때 어떻게 됐습니까? 천지 우주에 추나추동이 굴러가고 인과 보응이 엄정하게 집행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한 개인으로 또 참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론상 법신불인 자성불자리, 공적영지자리를 또 우리가 비추어 볼 때 그 안에 천지팔도가 선명해야 됩니다. 자기가 보는 만큼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직관하고 있느냐 하는 거 보면 알아요. 밖에 나오는 게 그분 공적영지에서 나오는 빛이거든요. 공적영지 빛에서 나온 만큼 밖으로 표현되니까 그게 감출 수가 없다. 계점의 사막도 들어가 보면 공적영지 하나를 이론상 자리를 깊게 파는 거다. 그 자리에서 진리를 보고 진리를
배양하고 그 진리를 실제로 구현해 보는 거. 그게 견성, 양성, 설성 그러죠. 본성을 보고 본성을 잘 배양해서 그 본성을 본다고 할 때 천지팔도를 봐야 됩니다. 대소유무이치를 함축하고 있는 게 천지팔도짜리다. 거기를 직관하고 견성을 통해 직관하고 양성을 통해 그 힘이 강해지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성을 통해서 밖으로 구현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견성, 제대로 된 견성 공부다. 이론상을 내 안에서 찾아야 되고 견성이라는 건 그 안에서 이론상의 진리, 불생불멸의 진리를 직관할 수 있어야 되고 현상계에서 인과보응의 이치를 깨닫고 현상계에서 선업으로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된다. 악업은 하지 않고 선업을 지어서 스스로 그 본성을 잘 따르면서 밖으로 표현해내야 제대로 된 사막 공부요, 제대로 된 또 견성 공부다. 이런 게 지금 성리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고 성리 공부의 핵심이죠. 지금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더 정밀하게 파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